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. 노무현 때 했던 똑같은 패턴으로 논두렁 시계 받았다,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망신 주고 모욕 주게 하는 겁니다.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검찰 수사에 대해 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됐다며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SNS에 적었습니다. 2009년 4월 30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받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출석했을 때 모습입니다. 바로 이 도착 장면을 바로 이 순간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대검찰청 어디에선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서 조용하게 산다는 얘기 많이 들렸죠. 특히 시사저널이 지난 8월 이 전 부장이 잘 다니던 로펌을 갑자기 관두고 해외로 나갈 준비를 했다. 한편 미국 도피 의혹을 받던 이 전 중수부장이 최근 워싱턴 DC 인근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돼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. 논두렁이라는 단어는 검찰 조사 때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부러 막 관심을 주기 위해서 논두렁으로 만들어요, 검찰이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까? 논두렁 시계를 보도한 SBS가 자체 진상조사 뒤 정보의 출처가 대검 관계자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.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회고록을 출간했을까?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논두렁 시계 보도 경위 등을 놓고 국정원 등에서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과거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예. 그게 2017년이었는데 당시에 이인규 전 부장은 2017년 그해 여름에 2년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야권에서는 그래놓고는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서 유리한 구조가 되니까 이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논두렁 시계로 상징되는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허위 사실이 지금도 떠돈다며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명품 시계 수수 혐의를 언론에 흘린 건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이 주장은 지금 바로 나온 건 아니고 예전부터 이인규 전 부장이 해왔던 거라 당시에도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한 바 있고 정동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전화를 해봤더니 사실무근이고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지금 기자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해본 바로는 검찰에서 들었다는 거예요. 당시 청와대 분위기도 그랬고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흐름이었는데 사실 검찰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구속 수사를 주장을 했어요.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폭로가 파장에 파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명품 시계 수수 혐의는 면이 서지 않는다며 빼달라고 했다는 노 전 대통령의 진술도 공개했습니다. 노 전 대통령이 대질 조사를 위해 기다렸던 박연차 회장을 직접 대면해선 감옥 가면 함께 통방하자고 했다고도 적었습니다. 진실게임 논란으로 번지면서 14년 전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밀봉됐던 수사 기록이 공개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수사 기록을 본 적 없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무슨 근거로 기록이 부실하다고 단정하는지 어이없다며 성에 차면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.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때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녹화한 CD를 수사 기록 끝에 첨부했다고도 했습니다. 피의자나 고소 고발인 등이 신청하면 기록을 열람하는 제도가 있지만 검찰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노 전 대통령 사건 관련자 수사나 재판이 이뤄지면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달 21일 만료됐습니다. 이 전 부장은 뒤늦게 회고록을 낸 이유로 지난달 노 전 대통령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.
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500쪽 넘는 회고록에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부제를 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. 수사 당시 변호인으로서 정리할 사실은 정리하고 유리한 주장을 펴야 했지만 의견서 한 장 낸 적 없다며 애초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노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땐 옆에 없다가 자신이 정치를 시작하자 검찰 수사를 악마화했다며 위선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고인의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쌓아 대통령이 됐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좀 공감 능력 결여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자기가 모셨던 사람 아닙니까? 그 사람이 그런 공경에 처하면 더욱더 그 사람 옆에 서서 그 사람과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공감을 하면서 품어 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마치 남의 일인 양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고. 그럼요.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으로서 뭐 의견서를 안 냈다, 뭐 와서 협의를 안 했다 그러는데 아니 지들이 기소를 안 했잖아요. 끝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끄는 가운데 대통령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. 네. 아니 그러면 검사 만나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 지금 아니에요? 그거 자기 방에 안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부제가 진짜 제목이에요.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. 저는 회고록인 줄 알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언론 중에서도 진보 언론 탓이고 문재인 변호사가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실망한 나머지 결국에 노무현이 죽음에 이르렀다. 박연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. 걔 맞을만 해서 맞은 거야. 그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평소에 걔하고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다 등 돌리고 걔를 도와줘야 될 그 엄마가 모른 척하고 그래서 걔가 죽은 거야.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. 그러면 이인규는 박연진과 비슷한 캐릭터다?